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주춤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 재료 두 가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가스값 최고치 찍을 것 같다.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 아예 중단해 버린다라고 하니까 가스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있고,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단 뉴스 되게 많았거든요. 가스값이 최고치를 찍을 거다.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치 찍으려면 지금에서 60에서 70%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런 뉴스가 자극적으로 나왔죠.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33개 도시가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봉쇄된다.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 활동 위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경기 침체에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경기 우려 이게 다시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 입장에는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경기 우려 부각되면 당연히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게 되죠. 이 고리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유럽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를 구해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절약한다는 얘기는 공장을 덜 돌리고 덜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중국도 방역을 강화해야 되니까 역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유럽은 금리를 0.75%포인트 올려야 되잖아요. 경제 활동 더 위축될 수 있죠. 근데 중국은 경기 부양한다라고 인민은행에서 이제 금리 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방역 강화해버리면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경기가 나빠지게 된다,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을 빼고 유럽과 중국은 경기에 대한 걱정이 되니까 유로화 약세, 위안화 약세, 그러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달러 인덱스가 이제 완전히 철벽으로 생각을 했던 110을 넘겨서 110.2까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이제 나비 효과가 생겨버렸냐면,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올라간 거의 절반 정도 내줬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차트 모양만 보면. 이걸 달러 차트로 싹 바꿔놓고 보면 연중 최저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뭐 약간 이제 꼬리 단 토끼 꼬리 정도만큼의 꼬리를 단 정도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45 뭐 요 정도 되는 자리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거듭 지지가 됐던 자리인데, 그걸 또 갑작스럽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반복적인 저점 테스트는 깨질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1350원 이 상단을 뚫고 나가서 새로운 천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1370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은 위기. 예, 이제 IT 버블 때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최고로 올라갔던 게 이제 1200, 1370원 레벨이었어요. 근데 그 상단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이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 와버리니까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함이 되는 거죠. 이거 다음 1,400원 레벨은 금융 시스템 붕괴. 금융 시스템 붕괴는 어쩌면 신용 경색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고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환율이 안 빠지면 이상해지겠다라고 걱정을 하는 투자들이 매물을 늘려서 코스피 지수보다는 훨씬 더 체감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은 낙폭이 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수급에서는 제가 오늘 사실 저는 눈여겨봤던 게 금융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방송이나 팟캐스트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금융투자가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수 자체는 좀 방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진 않았는데, 많이 팔진 않았지만 6일 연속 매도잖아요. 하루 블록들 들어와서 순매수 잡힌 거 빼면 6일 연속해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선물과 옵션은 또 밑으로 이제 때려 넣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았고, 근데 이게 오늘 미국 시장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본심은 이제 내일 나오겠죠.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매매한 종목을 제가 매수 매도 종목을 다 보여드렸는데 좀 특이해요. 순매도 종목은 삼성전자가 1422억, 이거 독보적이고 나머지를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한 종목 매도 규모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삼성전자를 팔았을까? 삼성전자를 팔면 하이닉스도 팔아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매수에 들어가 있고, 외국인 투자들이 만길 지수 변동성을 좀 가지고 놀려고 하나 보다, 그런 이유도 있겠구나. 악재 플러스 만기라는 점에서 위아래로 흔들어가지고 파생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오늘 시장의 조정 이유 중에 하나겠구나. 요게 이제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좀 삼성전자를 이제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약간 그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작용 반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추이를 좀 주목해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매수 매도 종목을 좀 보면 2차 전지
이제 그대로 좀 매수하고 있고, 엔터주 매수하고 있는 게 있고, 동진 세미캐, BH 이런 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들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최근에 좀 은근히 좀 사고 있고, 에코프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이제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소보다 이 수급 종목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유럽 증시 지금 선물에서는 3% 빠졌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안쪽으로 좁혀서 끝나주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미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유럽 증시 보면서 투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그 러시아 문제를 반영하지 않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여부, 이제 그거에 따라 유럽 증시가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가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지금 2조 원 정도 매도가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오면 제법 큰 규모로 매수가 이어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를 하락적으로 때리기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돌아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까지 좀 붙어주면 의외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시장 ADR은 80과 74,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종목은 타이어, 방산주, 철강, 정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했는데, 사실 뭐 좋은 내용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올라간 종목들의 내용도 썩 좋은 구도는 아니었다, 괜찮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ADR 말씀을 드렸잖아요. ADR이 뭐냐면 상승과 하락 종목,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20분 방송해야 되는데, 제가 심플하게만 해드리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수가 120개, 하락 종목수가 100개, 그러면 ADR은 12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20일 평균선이 120이면 과열, 근데 80, 75 각각, 코스피가 80이고 코스닥이 75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75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과매도로 오늘 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과매도라고 해도 뭐 이렇게 정확하게 툭툭툭 그 자리에서 올리기도 하지만 그 이하로도 빠진 적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면 돌아섭니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빠지면 올라가는 각도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 안에 이제 이 자리 이상까지 복원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닥의 최근에 상승 하락 종목수인데, 하락 종목수가 6일 동안에 3일이 1200개 전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매가 계속 나온 거거든요. 지금 ADR이 74 정도까지 빠져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건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 쪽은 이제 종목들별로 반등 시도가 이전보다는 좀 빈번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차트는 항상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즈음 되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라는 추측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조차 깰 정도로 엄청난 매수세가 또는 매도세가 가동되는 장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조차 뭉개버릴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서운 장세가 준비되고 있다, 이것도 항상 염두하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인 어떤 조정 정도라면, 뭐 이게 이번 주에도 만길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즈음 됐을 때 중소형주가 돌려 세우는 시도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종목별 수급 잡고 보자라고 한 게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종목별 수급 동향을 잘 보자. 근데 이거조차 깨질 정도로 장이 가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던 이상한 재료가 뒤에 숨어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한번 이제 같이 주의 깊게 보되, 이제 종목의 수급은 집중적으로 잘 관찰해 보자, 이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 이런 내용은 제가 또 고릴라 리서치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